드디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스페이스 비주얼, 라이언 고슬링의 미친 연기, 그리고 외계인과의 충격적인 만남까지 차원이 다른 SF 영화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영화 마션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앤디 위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마션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엔 일본의 SF 문학상 성운상에서 해외 장편 부문을 받아버리며 무려 3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던 3채 3부작의 기록을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며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tate your name. Ryland Grace, I spoke up from a coma.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공식 예고편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레이스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난 곳은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우주선이었죠. 원작의 기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류는 태양에너지 감소 문제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로 12광년 떨어진 행성으로 주인공을 강제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he sun Is dying. This is Project Hail Mary. Every star was infected by its neighbor except one. 예고편은 과거의 시점을 비춰주는데 한 여성이 태양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럽 우주국 ESA 사무관이자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리더 스트라트죠. 그녀에 따르면 어느 날 우연히 태양에서 기묘한 형태의 적외선 광선이 금성 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광선을 조사한 결과 그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만큼 태양빛이 약해지고 있었죠. 태양빛이 감소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 광합성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과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감소량이 단 10%만 되어도 지구에는 극단적인 재앙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금성에 급히 탐사선을 보내게 되는데 그 결과 적외선 광선의 정체는 외계 미생물들이 태양빛을 흡수하여 축적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발생하는 선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 미생물들이 빛에너지를 통해 물질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외계 미생물들은 주변 8광년 이내의 별을 감염시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태양과 이웃한 별들의 밝기가 모두 감소 중이었던 거죠. 이것들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작에서는 별을 먹는 자를 의미하는 아스트로파지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고편 장면에서 스트라트는 인접한 별들 중 딱 하나가 전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별의 정체는 바로 타우세티 항성으로 유일하게 타우세티만은 밝기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이어서 Why? Which is why we built a ship to go there and find out. 하지만 스트라트를 비롯한 ESA 관계자들도 왜 유독 타우세티만 밝기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우세티의 아스트로파즈의 번식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주선을 타우세티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현대 인류의 기술로는 12광년 떨어진 곳을 탐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주인공 그레이스였습니다. You are the only scientist who might know what this is. We have a doctorate in molecular biology. 그레이스는 분자생물학 박사로 외계생물학의 젊은 권위자였는데요. 그는 외계 생명체는 물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지만 학계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으며 결국 커리어를 때려치고 중학교 과학교사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스트라트는 아스트로파즈가 물이 필요 없는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우연히 그레이스의 논문을 읽은 뒤 그에게 아스트로파즈 연구를 맡기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아스트로파즈 내부에 물이 있다는 걸 직접 밝혀내면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연구가 틀렸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스트로파즈의 생애 주기와 번식 방법을 밝혀내죠. 아스트로파즈는 별의 에너지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면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ESA는 그레이스가 밝혀낸 번식 방법을 바탕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아스트로파즈를 대량 생산하게 되죠. 이어서 It's 11.9 light years away. The astronauts die in space. 그런데 그레이스는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죽으라는 거냐고 따지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아스트로파즈의 생산량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스트로파즈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의 4분의 1가량을 몇십억 개의 생산 판넬로 덮고 남극에 수백 개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얼음 밑의 메탄을 공기 중에 배출시켜 인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생산량이 편도거리인 12광년을 항해하기엔 충분했지만 왕복거리인 24광년을 항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결국 이 우주선을 탑승한 사람들은 타우세티에 도착해서 해결책을 찾아 이를 무인우주선에 실어 지구로 돌려보낸 뒤 자살하도록 프로젝트가 계획됐죠. 이어서 It's what you Americans would call a long shot. Hail Mary.
I get it. 인류의 마지막 도박 같은 거라는 스트라트의 말에 그레이스가 그래서 헤일메리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헤일메리는 미식축구 등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역전을 노리고 시도하는 도박성 작전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12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항성으로 가야만 하고 비행사들은 자살해야만 하는 프로젝트. 그야말로 도박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If we do nothing, everything on this planet will go extinct. 연구소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작에 따르면 발사를 불과 9일 앞두고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래 탑승하기로 되어 있던 과학자들이 모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You'll find a solution. You are my solution. 스트라트는 우주선에 탑승할 대체 인원을 찾기 위해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적임자로 다름 아닌 그레이스를 지목하죠. 사실 그녀는 이미 그레이스를 예비 탑승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스트라트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그레이스를 주요한 회의에 참석시킬 뿐만 아니라 장비 테스트에 참여시키며 여러 방면으로 프로젝트에 묶어놓았었죠. 하지만 우주선에 탑승한다는 건 결국 자살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I put the knot in astronaut. I've never done anything. I've never done a spacewalk. I can't even moonwalk. 그레이스는 자긴 절대로 탑승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문워크도 못 춘다며 어이없는 개드립을 날리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앤디 위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자조적인 유머가 전반에 깔려있다는 거죠. 그의 대표작 마션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좆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좆됐다. If you don't go, you die. With the rest of us. 스트라트는 노발대발하는 그레이스에게 거의 반협박을 하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헤일메리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정부들이 협력해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의 리더 스트라트에겐 전 지구적인 초법적 권한과 면책권이 부여됐죠. 이에 더해 스트라트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걸 바친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 내내 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는데요. 예를 들어 그레이스가 아스트로파즈의 번식을 보고하자마자 전투기를 이용해 미국에 있던 그를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항공모함으로 납치해오기도 하죠. 그레이스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을 봐왔던 사람 중 한 명이기에 그녀의 안 가면 죽는다는 말이 진짜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에 탑승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레이스는 스트라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주선 탑승을 거부하죠. 하지만 첫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그레이스는 우주선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I'm several light years from my apartment, and I'm not an astronaut. 이미 지구에서 몇 광년이나 떠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우주비행사가 아니고 과학교사라며 AI에게 다시 지구로 보내달라고 하죠. 사실 원작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쳐있던 스트라트는 그레이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사 직전까지 그를 감금한 뒤 단기 기억 상실 약물을 투여하고 코마 상태로 우주선에 강제로 태운다고 합니다. 이를 알리 없는 그레이스는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이 자살 임무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일단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Object approaching. Oh my god. 타우세티에 도착한 그레이스는 엄청난 크기의 외계 비행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선은 그레이스의 우주선에 연결장치를 설치하는데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던 그레이스는 연결장치를 따라 결국 외계 비행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레이스가 괴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면서 예고편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이 외계인의 이름은 로키인데요. 로키 또한 자신의 별 역시 아스트로파즈에 감염되어 그레이스와 같은 이유로 타우세티에 오게 됐죠. 예고편 쿠키 영상에서는 그레이스와 로키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소설에서도 이 둘의 만남을 계기로 일종의 버디무비처럼 진행된다고 하죠.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각자의 생태와 문화에 대해 교류하며 점점 특별한 우정을 쌓아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둘이 각자의 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결말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